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문재인의 잦은 동남아 나들이와 김정은이의 불꽃놀이 이유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마당에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칭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문재인씨 또는 문재인 정도로 하겠습니다. 불편한 분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씨가 객관적으로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동남아를 들락날락 되는 이유, 정은이가 핵을 팍팍 쏘아 올린 이유, 그리고 핵을 수도 없이 마구 쏘아 올려도 문재인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이유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의 주된 업무는 해외 나들이, 국내 휴가, 연설문 낭독 이런 것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재인은 전 박문진 이사장 고영조 씨가 말했듯이 공산주의자며 김정은에게 충성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문재인의 행보는 넓게는 사회주의 정책 수립의 발판 마련 중이고, 좁게는 유엔의 경제 봉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은이를 도와주는 일에 가열차게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의 해외 나들이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 대다수가 이름도 잘 모르는 감비아 같은 나라나 북한 공산주의와 가까운 나라들을 방문하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어김없이 바로 휴가를 떠나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재인이 휴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적화구성을 열심히 해왔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문재인의 행위를 보면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멀리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일례 중 하나가 일본과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2019년 8월 23일에 파기했는데 닷새 후에 태국에 가서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결국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체결된 지 2년 9개월, 그러니까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태국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을 만한 이 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르는 것은 감추어진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주로 시선 교란용으로 사용하는 교묘한 수법이기도 하죠. 문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국과 태국, 지소미아 체결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을 강화하는 수단이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협력 수준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북한과 수교한 동남아 국가들과 북핵 대응에 공조하는 전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효용 가치성이 뭔지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으며 단지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리에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자주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가들은 예전에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예전에 공산주의였으며 여전히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러한 나라들을 방문할 적마다 빠짐없이 경제협력을 약속해왔습니다. 문제는 공산주의 중국과 북한이 이미 손을 써놓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문재인은 2019년 8월 25일 동남아 3개국 즉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해서 경제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메콩강 개발을 약속했는데 이미 중국이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영이 2019년 3월 26일 라오스를 방문해서 경제협력을 이미 약속해 놓았습니다. 북이 경제협력이라니 이런 뚱딴지 같은 일이 있습니까? 무슨 돈으로? 문재인이 물주가 아니겠나 하는 합리적인 확신을 해봅니다. 문재인을 편드는 자들은 죽으라고 문재인의 이러한 행위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중국과 북이 가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졸졸 뒤따라 다니는 걸까요? 올 연초인 2019년 4월 16일에는 문재인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세 나라를 방문해서 경제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한 해 전에 북이 먼저 가서 똑같은 협력을 약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동남아는 북한의 마약거래나 사이버 테러, 위조 화폐 제조, 비트코인 불법 위조 화폐 제조, 비트코인 불법 거래 등 불법 활동의 거점 지역이며 대사관마다 수십 명의 공작원들이 박을대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이 이런 곳들을 들락날락 할 적마다 국민들은 이하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국간을 마음껏 퍼나르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적화에, 한반도의 적화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이 여전히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두 가지 교란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문재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입니다. 정은이와 문재인의 관계가 뒤틀어져 원수가 돼 있어 서로가 도움을 주거나 받는 일이 없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함이죠. 조선중앙방송이 문재인에게 꼴값 하지 마라, 너들 도움 받지 않겠다는 그 막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둘째, 핵을 팡팡 쏘아 올리는 일입니다. 단순히 핵실험이라는 목적에 의해 문재인이 동남아에서 벌이고 있는 이러한 그 행위를 감춰주기 위한 김정은의 수법으로 보여지며, 이를 알고 있는 문재인은 김정은이가 쏘아 올리는 미사일에 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사일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단순히 북한의 김정은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마당에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